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화려한 가마를 탄 박진사는 진흙탕에 쓰러진 누더기 입은 여인을 보게 됩니다. 손에 고철 조각을 든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박진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출세를 위해 냉정하게 내쳤던 전처 이씨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남편의 과거 급제를 위해 자신의 긴 머리카락까지 잘라 팔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한양 거리를 떠돌며 고철을 줍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빗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조강지처를 벌인 박진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박진사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선비였지요. 집안도 변변치 않았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초라한 초가집 한 채와 조그만 논밭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사에게는 한 가지 큰 행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이씨 부인이었지요. 이씨 부인은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했습니다. 남편이 과거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고 품팔이를 다니며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서방님, 오늘은 제가 장터에서 천을 팔아 쌀을 조금 샀습니다. 힘내서 공부하십시오. 고맙소, 부인. 당신 덕분에 내가 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소.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금슬이 좋았습니다. 10년을 그렇게 함께 살아왔지요. 마침내 박진사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관말직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양반의 반열에 올랐으니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도 조금은 나아지겠소. 서방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진사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출세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급제한 동료들 중에는 권세 있는 집안과 혼인한 자들이 빠르게 승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나도 높은 벼슬아치의 딸과 혼인했더라면. 박진사는 점점 이씨 부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아내가 자신의 출세의 걸림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도 한몫했습니다. 박진사, 자네 재능이 아깝네. 좋은 집안과 혼인했더라면 벌써 높은 자리에 올랐을 텐데. 그러게 말일세. 높은 벼슬아치의 딸과 혼인하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다지 않은가. 이런 말들이 박진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흔들렸고 출세욕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이씨 부인과 함께라면 평생 이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닌가. 박진사는 10년을 함께 살아온 의리는 까맣게 잊은 채 오직 출세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마침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인 김대감의 딸이 혼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김대감은 정의품 판서를 지낸 인물로 그의 사위가 되면 출세길이 활짝 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씨를 내보내고 김대감의 딸과 혼인해야겠다. 박진사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 씨 부인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출세의 길만 보였지요. 어느 날 저녁 박진사는 이 씨 부인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 씨 부인은 남편의 얼굴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 할 말이 있소. 박진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인연이 다했소. 칠거지약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나의 앞길을 위해 이별하는 것이 좋겠소. 이 씨 부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은 없소. 다만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당신과는 헤어져야 하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동안 제가 서방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이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고개를 돌렸지요. 내 뜻이 그러하니 더는 말하지 마시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시오. 서방님, 제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도 일찍 여의었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서방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오. 이미 결정된 일이니 더 이상 보기 흉하게 굴지 마시오. 박진사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제야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깨달았지요. 다음 날 아침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지요. 서방님, 언젠가는 후회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씨 부인은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박진사는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다. 나의 앞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박진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는 김대감을 찾아가 혼담을 청했습니다. 김대감은 박진사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기에 흔쾌히 승낙했지요. 박진사, 자네를 사위로 맡게 되어 기쁘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대감마님 황송하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후 박진사는 화려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새 부인은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았지요. 이씨 부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려함이었습니다. 박진사의 계산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김대감의 사위가 된 후 그의 벼슬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지요. 종호품에서 정호품으로 다시 종사품으로 승진했습니다. 박진사, 이번 인사에서 종산품으로 올라가네. 대감마님의 은혜입니다. 허허, 자네 능력이 있으니 그런 것이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 그리고 다시 5년 후에는 정산품 당상관 자리에까지 올랐지요. 큰 기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연못이 있었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다. 박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저택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인들도 수십 명을 거느렸습니다. 마부, 청지기, 몸종, 하녀들이 박진사의 명을 따라 분주히 움직였지요. 나으리, 오늘 저녁 진지는 무엇으로 올릴까요? 산해진미로 차려라. 오늘은 손님들이 오신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박진사는 자주 화려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같은 벼슬아치들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고 시를 읊으며 즐겼지요. 박진사, 자네 정말 대단하네.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다니. 허허, 과찬이십니다. 모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의 지혜와 판단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지. 손님들은 박진사를 치켜 세웠고 박진사는 으쓱했습니다. 새 부인인 김씨는 교만했습니다. 하인들을 혹독하게 대했고 친정의 권세를 믿고 거들먹거렸지요. 하지만 박진사는 그것도 감수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으니까요. 과연 내 선택이 옳았어. 이 씨와 함께였다면 이런 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박진사는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호의호식했습니다. 아침에는 흰 쌀밥과 고기 반찬, 저녁에는 온갖 산해진미가 상에 올랐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좋은 말을 타고
하인들을 거느리며 한양 거리를 활보했지요. 저분이 바로 박진사 나으리시다. 정삼품 당상관이시라지. 젊은 나이에 대단하신 분이야.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박진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박진사는 그런 시선들이 좋았습니다. 전처 이씨 부인은 그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끔 문득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잊으려 했지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박진사는 과거를 묻어버리고 현재의 영화만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박진사는 점점 더 높은 자리를 향해 올라갔고 그의 명성은 한양 전체에 퍼졌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그에게 어떤 시련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12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지요. 박진사는 그날도 가마를 타고 궁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나으리, 비가 점점 세지는군요. 서둘러 집으로 가거라. 마부들이 가마를 들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한양 거리는 진흙탕이 되었지요. 박진사는 가마 안에서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방석에 몸을 기대고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가마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왜 멈춘 것이냐? 나으리 앞에 사람이 넘어져 있습니다. 박진사는 짜증스럽게 창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길가에서 누더기를 입은 한 여인이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져 있었지요. 저런 불쌍한 것. 박진사는 무심코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고철 조각 몇 개가 들려 있었지요. 여인이 고개를 들어 박진사가 탄 가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씨?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박진사는 1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얼굴은 야위고 피부는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지요. 멈춰라. 가마를 멈춰라. 박진사는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마부들이 놀라 가마를 내려놓았지요. 박진사는 비를 맞으며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비단옷이 젖어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여인에게 다가갔지요. 부인, 당신이 이씨 부인이요? 여인은 박진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기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지요. 나으리, 저를 혹시 아십니까? 무슨 소리요? 나는 당신의 남편. 아니, 옛 남편이요.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벼슬아치가 빗속에서 누더기 입은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신기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저 고철이나 줍는 천한 여인입니다. 나으리께서 아실 리가 없습니다.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박진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아니요. 부인, 당신이 어찌 이 지경이 되었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오? 빗줄기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박진사의 비단옷은 완전히 젖어버렸고 이씨 부인의 누더기는 진흙투성이가 되었지요. 나으리, 비를 많이 맞으십니다. 어서 가마에 타고 가십시오. 안 돼. 나는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오. 지난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시오. 박진사는 이씨 부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요. 한때 고운 손으로 바느질을 하던 그 손이 이제는 고철을 줍느라 못이 박히고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 씨 부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분이셨습니까? 이 씨 부인은 쓸쓸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내치신 그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친척이라고는 먼 시골의 외숙모 한 분뿐이었지요. 처음에는 외숙모 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가난했고, 제가 입 하나 더 붙이자 식구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저는 차마 더 폐를 끼칠 수 없어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이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지요. 그 후로는 한양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느질품을 팔아 연명했습니다. 제가 바느질 만큼은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지요. 박진사는 이 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혼자 사는 여인에게 냉정했습니다. 바느질품을 팔러 가면 헐값을 주었고 때로는 품삯을 떼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혼자 사는 여인이라고 문을 두드리는 불안당들도 있었지요. 부인.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바느질을 하다 보니 눈이 나빠졌습니다. 손가락도 바늘에 찔린 자국으로 가득했지요. 결국 더 이상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는 품팔이를 다녔습니다.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여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품삯도 남자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고철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며 버려진 쇠붙이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것을 고물상에 팔면 하루 연명할 만큼의 돈은 벌 수 있었지요. 박진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호의호식하며 사내 진미를 먹을 때 이 씨 부인은 고철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소. 나으리, 이미 지난 일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씨 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지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이 저 여인을 버렸단 말인가? 높은 벼슬아치가 아내를 저렇게 만들다니. 세상에 의리도 없는 사람이로구나. 박진사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인, 용서하시오. 제발 용서하시오. 박진사는 이 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높은 벼슬아치가 진흙탕 길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요. 나으리, 일어나십시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 씨 부인은 박진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아니요. 나는 일어나지 않겠소. 부인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빗줄기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마주 서 있었지요. 그때 이 씨 부인은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보자기였지만 그녀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으리,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부인? 이 씨 부인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박진사가 과거를 볼 때의 응시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나으리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시험, 응시료와 한양갈 노자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사는 그 순간 1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면
응시료와 노자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안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지요. 박진사는 과거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이씨 부인이 말했었지요.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인,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다는 것이오? 제게 맡겨주십시오. 며칠 후 이씨 부인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진사는 기뻐하며 물었지요. 부인, 어디서 이 돈을 구했소? 친척에게 빌렸습니다. 걱정 마시고 어서 한양으로 가십시오. 박진사는 그 돈으로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을 보았고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씨 부인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던 것입니다. 당시 여인의 머리카락은 가발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였기에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지요. 부인, 당신이 머리를 잘라. 예, 그때 저는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서방님의 과거 급제가 제 머리카락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이씨 부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으리는 그것도 잊으시고 저를 내치셨지요. 제가 나으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두 잊으셨습니다. 부인, 용서하시오. 나는 박진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나으리,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으리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저 고철이나 줍는 여인일 뿐입니다. 이씨 부인은 보자기를 다시 싸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지요. 안 돼. 부인, 가지 마시오. 내가 잘못했소. 박진사는 이씨 부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부인,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극진히 모시겠소. 박진사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나으리, 저는 이제 나으리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으리께는 이미 새로운 부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진정한 내 아내가 아니었소. 당신만이 진정한 내 아내요. 박진사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빗속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이 너무나 기이했기 때문이지요. 저 양반이 바로 박진사라는 자인가? 그렇다네. 정삼품 당상관이라던데. 높은 벼슬 무엇하랴. 의리도 없는 사람이 무슨 벼슬인가. 은혜를 저버린 파렴치한이로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진사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씨 부인의 옷자락을 놓을 수 없었지요. 나으리, 제발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소. 부인,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진사라는 양반, 부끄러운 줄을 아시오? 어르신, 당신은 아내의 희생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에 올랐소. 그런데 출세를 위해 그 아내를 버렸단 말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끄럽지도 않소? 양반이라는 자가 의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다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런 박진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이씨 부인은 돌아서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진사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막았지요. 이제 그만두시오. 이미 늦었소. 박진사는 진흙탕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높은 벼슬아치의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사라져버렸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박진사가 아내를 버리고 재혼했다더라. 그것도 출세를 위해서였다지.
아내가 머리카락을 팔아 과거 급제시켰는데 은혜를 저버렸다더군. 정말 파렴치한이로구나. 다음 날 박 진사가 궁궐에 나가자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박 진사, 소문이 사실이요? 그것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어떻게 양반이라는 자가 그럴 수 있소? 벼슬아치들은 박 진사를 외면했습니다. 며칠 후 박 진사는 임금 앞에 불려갔지요. 박 진사 경의 행실에 대한 소문을 들었노라. 사실이냐? 황송하옵니다, 전하. 양반은 의리와 신의를 중히 여겨야 하거늘 경은 출세를 위해 은혜를 저버렸도다. 이는 신하된 도리가 아니니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하.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거라. 다시는 조정에 나오지 말라. 박진사는 벼슬을 빼앗겼습니다. 12년 동안 쌓아 올린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진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재혼한 부인 김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인, 무슨 말씀이요? 벼슬도 없는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온 한양이 나으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씨는 짐을 꾸려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진사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정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인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품삯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어찌 더 있겠습니까? 큰 기와집은 금세 텅 비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은 이제 쓸쓸한 빈집이 되었지요. 박진사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진 탓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 집은 의리 없는 자가 살던 집이라던데. 복 없는 집이야. 결국 헐값에 집을 팔았습니다. 박진사는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했지요. 욕심으로 얻은 것은 결국 모래성이었구나. 박진사는 텅 빈 방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 맛있었던 사내진미, 아첨하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헛된 꿈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이씨 부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며 고철 줍는 여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며칠을 헤맨 끝에 드디어 이씨 부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한양 성박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 박진사가 다가가자 이씨 부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으리, 어쩐 일이십니까? 부인, 이제라도 저와 함께 살아주시오. 나으리, 저는 벼슬도 잃었고 재혼한 부인도 떠났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소. 하지만 부인만은 제 곁에 있어 주시오. 이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박진사는 이씨 부인을 작은 초가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지요. 직접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하인을 부리던 양반이 이제는 직접 집안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인, 드십시오. 나으리, 제가 할 일인데. 아니요. 제가 부인께 빚진 것이 너무 많소. 이것으로라도 갚고 싶소. 하지만 이씨 부인의 몸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한 탓에 병이 깊이 들어 있었지요. 이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시오? 괜찮습니다, 나으리. 그저 조금 기운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박진사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남은 재산을 털어 좋은 약을 구했습니다. 의원, 부인의 병은 어떻습니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탓에 기력이 많이 쇠해졌습니다. 약을 쓰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으나 조금이라도 낫는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진사는 필사적으로 이씨 부인을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약을 다려드렸고 죽을 쑤어드렸지요. 부인, 기운을 내시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이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부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오.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소. 나으리, 이제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으리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인. 하지만 이씨 부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었지요. 어느 날 밤 이씨 부인은 박진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이제 곧 갈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오? 부인은 나아질 것이오. 아닙니다, 나으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몸은 제가 가장 잘 아니까요.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담담했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제가 떠난 후에는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의리를 지키며 사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부인. 그리고 나으리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씨 부인은 박진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나으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내치셨을 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부인.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으리께서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사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지요. 부인. 하지만 이씨 부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부인.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박진사는 이씨 부인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지만 이씨 부인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박진사는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이씨 부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양 밖 좋은 곳에 묘를 쓰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기 의리와 은혜를 아는 여인이 잠들다. 그녀의 남편은 평생 그녀를 기리리라. 장례를 마친 후 박진사는 남은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죄를 씻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박진사가 변했구나. 이제야 사람다워졌어. 하지만 박진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가집에 돌아가 홀로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그 후 박진사는 초라한 초가집에서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이씨 부인의 묘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부인, 오늘도 찾아왔소. 용서해 주시오. 세월이 흘러 박진사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등도 굽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진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양반이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지. 부인이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지.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이야. 박진사는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출세와 욕심을 위해 의리를 저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진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박진사도 병들어 누웠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것을 알아차린 박진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씨 부인의 묘로 갔습니다. 부인,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가겠소. 박진사는 묘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를 이씨 부인의 묘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마지막에는 뉘우쳤으니 함께 묻어주는 것이 좋겠네. 그래, 그렇게 하세. 두 사람의 묘 앞에는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모래성과 같고 의리로 지킨 것은 반석과 같다. 이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지요. 출세와 명예를 위해 은혜를 저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부는 황금이나 벼슬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의리에 있는 것이지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지요. 여러분도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비록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진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